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회기가 있을 때는 우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고, 뭐 그렇지가 않을 때는 이제 지역 행사 있으면 행사 돌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뭐 그 현장에 가서 뭐 그 뭐 전화 오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는 경우들도 좀 있고. 네, 저는 옥천군 안남면에서 지금 32년째 살고 있는 농부였다가 최근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당선이 돼서 옥천군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윤섭입니다. 진짜 이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 권한이 있는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내가 농사일을 하고 가정 단체 활동을 할 때도 뭐 이제 진짜 민원이 내는 그 뭐 과장을 만나는 일이, 팀장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전화로 과장이나 팀장이나 누구나 사실은 열일제치고 쫓아오거든요. 그게 진짜 권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 같으면 사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리 잘 안 나와요. 사업 내용이 아니니까 뭐 해당이 없습니다. 뭐 주로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건데, 일단은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바로 자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가 권한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32년 동안 농부로서 살아오신 건가요? 예, 예. 1990년도 대학 졸업하고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농업을 생업으로 해서 살고자 어떤 옥천 안남에 정착을 했고, 실제 뭐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했죠. 어떤 농사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실제 농사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농사, 고추 농사, 참깨 농사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농사일을 배우는 일을 했고, 2, 3년 정도 농사를 접었는데 실제 진짜 돈이 안 됐어요. 뭐 그때는 이제 혼자 사는 거였기 때문에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1년 내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서, 내가 농촌에서 잘할 수 있는 농업 형태들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지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시설을 통해서 집중된 노동으로 뭔가 좀 소득을 높여보는 일을 하겠더라고 벼르다가, 그 당시 이제 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농사노촌 이렇게 뭐 이렇게 규모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펴지면서 저한테도 하우스를 질 기회가 생겨서 하우스에서 농사를 졌고, 토마토 농사가 꽤 유명세를 탔죠. 옥천 안에서는 베바우 토마토 그러면 다 알 정도로.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개념으로 농사를 뭐 짓기 시작했던. 다른 작물도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 뭐 느타리 버섯도 했었고, 농사라는 것들은 내 의지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일은 일을 하고 모레는 뭐 농민 집회가 있거나 모임이 있어서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도 비가 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놓쳐버리고, 비가 온 후에는 뭐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가 없고 땅이 뭐 질척거려서 2, 3일은 또 띄워야 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들도 많은데, 다행히 뭐 여러 가지로 농사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들도 마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운도 작동됐던 것 같아요. 사실 옥천이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네. 안남에 정착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굉장히 아무튼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고향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부모님들이 다 터전을 다 서울로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학교 다니면서 농화를 일정 정도 책임을 맡아서 이제 농화 대장을 했던 경험이 이제 충청북도여서 충청북도에서 머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에서 내려가서 농사일을 하면서
먹고 살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옥천은 충북에서도 가장 농민운동의 그런 기반이 없었던 지역이고 평생을 농사일을 하면서 농민운동을 할 건데 기존에 농민운동 조직이 있는 지역에 가서 뭐 하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지만 농사일을 좀 배우면서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옥천을 선택하게 됐고 옥천 중에서 가장 작은 연단이 안남이 이제 뭐 그런 과정 속에 선택이 된 거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실 그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또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피부로 와 닿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떠셨는지. 한편으로는 제가 농사를 처음 질 때 어르신들이 그냥 쉽게 농사 졌던 게 고추 농사, 참깨 농사였기 때문에 고추 농사, 참깨 농사를 시작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은 참깨 농사는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먹을 농사가 안 된다. 농사를 잘 지어놔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깨는 항상 이렇게 이른 봄에 심었다가 여름철 늦장마가 지거나 뭐 그런 시기에 이제 수확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의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그리고 여름철엔 장마기라는 게 이렇게 뭐 일정적인 어느 시기에 비가 오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찍 심으면 어떤 해에는 이른 장마가 와버려서 참깨 수확하기 직전에 다 그냥 땅에다가 그냥 쏟아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춰서 심으면 또 늦장마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이제 참깨 농사를 지면 다 털어서 내 창고 안에 이렇게 참깨를 수확을 마무리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만만한 그 농사를 짓는 작물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까다로운 농사, 잘못하면 그 헛농사를 짓는 거여서 어르신들도 이제 기피하는 농사들이 돼버렸고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계절이 전혀 진짜 바뀐 거예요. 그나마 농촌에서는 과수가 돈이 된다고 했던 건데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숭아 농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찍 그러니까 겨울이 이렇게 짧게 되면서 일찍 그 봄이 오는 과정 속에서 복숭아 꽃들이 다 만개를 했는데 또 누추위가 와서 겨우 월동해서 이렇게 진짜 꽃망울을 다 맺혔던 것들이 다시 냉해를 입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지금까지로 비추어 봤을 때 군 차원에서 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거의 뭐 이슈 정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옥천군 행정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도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이슈화돼서,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작목을 좀 찾아보자 정도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시도하는 경우인데, 옥천만의 방식들을 뭐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시범 사업만 남발하고 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농민들은 자기 어떤 소득 생계하고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별별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과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노지로 농사를 졌던 것들을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부는 시설을 가미를 한다든가 진짜 추운 날은 이렇게 수막을 이렇게 펴서 전체적인 냉해가 직접적으로 나무에 가지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완결을 이용해서 연막을 일으켜서 가장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새벽녘에는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연기를 내게 해서 아무튼 그 냉해 피해를 당장 뭐 막아낸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농을 지도하는 그런 행정기관들은 제대로 좀 되지 못해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동농가보다 기술력이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은 거의 뭐 전무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농업이 이제 한국에서 탄소 배출 이제 비율이 한 3%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옥천에서는 좀 어떤 방향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착취농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공적인 화학 물질들이 투입이 되면서 영농을 뭐 해왔던 방식인데, 그나마라도 줄여낼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거, 인공적인 화학 물질을 그 투입을 아무튼 줄여내는 방식, 진짜 영농 방식들이, 영농 형태들이 전환되는 시점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농사들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고령이고 옛날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니라 당장 올해 영농철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의 영농을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고민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당장 그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 뭐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거기서부터 뭐 실천은 시작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뭐 많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정책이 만들어지고 문화를 바꿔내는 일들, 뭔가 그 대안을 이렇게 공식화해내는 일들이 뭐 같이 병행이 돼야 큰 줄기를 이렇게 좀 바꿔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현장에서 농민분들이 이렇게 확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환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에서 로컬푸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시장을 목표로 해서 영농 활동을 하게 되면 면적으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똑같은 내가 무농사를 줬어도 내가 시장에서 점유하는 그 물량이 좀 많을수록 내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내가 가격에서 우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었는데, 로컬푸드 방식은 밥상을 책임지는 형태의 방식, 상업화되어 있는 농업 형태가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속에서 다품목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뭐 가고, 또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인 농법들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리고 영농 형태, 농작업 형태들도 다양한 형태, 우리가 대안으로서 이렇게 지향해야 될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옥천에서는 뭐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실제로 이렇게 전환한 사람들이 이제 로컬푸드 방식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뭐 정책 사업이나 옥천군의 일부 이제 정책으로 뭐 자리를 잡아서 일정 정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게 뭐 그나마 다행인 거죠. 로컬푸드는 단순하게 그 농촌 현장에 생산물만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도시에 살지만 식탁을 먹거리라는 기점으로 해서 뭔가 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농촌 현장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생산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나마 농촌의 본연의 역할도 좀 수행하면서 실제 어떤 우리가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지역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좀 친환경 농업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또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농업 차원에서는. 옥천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큰 흐름을 바꿔내는 것들은 이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데, 현장에 있는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지역 주민들, 농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정책에 전환을 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뒤처져 있는, 당장은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그 농사일에 치여 있다 보니까 이런 대안으로 뭐 고민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롭게 농사일을 접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목표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농사일을 또 하더라도 돈벌이 수단화, 산업으로 농사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영농 활동들을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일상적인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촌의 사는 방식, 농업을 생업으로 해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론화하는 것들을 지역 정치에서도 자리 까는 일을 뭐 해서 공론의 장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지게끔, 그러면
그런 연륜들이 좀 쌓이다 보면 방향들이 잡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